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일옥 님이 윤니크 TV라고 저도 뭐 구독자입니다. 근데 윤니크 TV가 이 조회수도 굉장히 낮아지고 좋아요도 굉장히 그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혼자 외롭게 어두운 곳에 둬서 되겠느냐. 저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윤니크 TV 막 하고 제 그 아들아이한테 야 윤니크 TV 좋아요 누르고 너도 구독하고 그래 그랬더니 또 그걸 이제 엄마 말이니까 막 하면서 정말 별걸 다 하라고 하네 하면서도 순순히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네 가슴 아프죠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우직하고 그다음에 내가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고 가니까 국민들이 언제 알아줄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 여러분 다 맞는 거죠. 네, 뭐 그 우리가 이 진대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진 겁니다. 그리고 이긴 데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 전략을 잘 짰다. 근데 졌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죠.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만 행복하게 된 데는 그런데 불행한 가정에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다. 저는 승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요 국민들에게 여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여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려우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빠 오빠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냥 오빠 오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다가도요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들을 정말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이 아니 선배라고 하죠.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오빠라고 말하는 순간 오빠라고 불러다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남자들이 오빠라는 말에 얼마나 약한지 아저씨 말고 오빠라는 말 이건 굉장히 이렇게 이 좀 질척질척하다고 할까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여자들이 얻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또 여성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게 정말 지름길이다. 이렇게 수많은 경험과 남자들을 겪고 그녀들이 얻은 결론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과연 여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곰과인데 진짜 여우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곰이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곰 같은 사람 좋아하지 여우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50.4%의 저 좌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속여먹고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우가 되는 게 참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요 여러분 이 73년생 한동훈인가 그 책을 쓴 우리 이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심규진 씨가 저한테 이제 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이 너무 제가 상심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이제 후배인 심규진 씨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규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규진 씨가. 그랬더니 심규진 씨가 굉장히 신박한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검사들의 팀워크와 정치인으로서의 팀워크의 차이다. 검사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팀워크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쥐봉을 사건에 쥐봉을 잡으면서 나쁜 놈들 다 잡아넣자. 또 그 점에 있어서 한동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검사는 정말 조직체, 그 위계질서, 하이어라키 무조건 승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났을 때는 팀워크 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팀워크는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 분석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검사들끼리의 직업적 의리는 상당히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권력이라는 걸 놓고서는 너와 나는 경쟁자가 돼버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경쟁자로 여겼던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똘똘한 참모 동훈이 이런 눈으로 봤던 거죠. 비정한 권력의 세계, 비정한 정치의 세계, 냉혹하고 서늘하고 때로는 잔인한 정치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두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간과했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많은 데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꼭 곰처럼 안으면서 네, 고생했다. 최선을 다했다. 아이고,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여기 붕대도 저기 테이프도 치고 그랬는데 좀 괜찮냐고 이러면서 소소하고 세세하고 세심하게 말하자면 챙기는,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담대한 꿋꿋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런 큰 지도자, 아주 센 기가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무슨 관상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큽니다. 그래서 신문에 매일의 운수 이런 거 저 맨날 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이렇게 기대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제 스스로 개척해 왔고 저보다 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백재권 교수라는 한 관상가가 이야기한 거는 저도 늘 이제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다. 그래서 이 수륙 양용인데 이 무태, 즉 여의도라는 무태 이 섬에 이렇게 올라오고 용산에 올라와서는 이 악어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악어는 언제든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악어가 입을 쩍 벌리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숭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에 있기 때문에 이 뭐 바닥에 있는 악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는 꽤가 비상하잖아요. 머리 좋고 뭐 한동훈 위원장 그 키하고 IQ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석한 사람이죠. 그런데 악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원숭이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때 악어가 그 나무 밑에 쫙 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는 상상해 보시라, 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괜히 뭐 이준석이 끌어안고 조국이 만나고 뭐 범죄자 집단 뭐 이재명이 만나고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내부에서의 완벽한 소통, 포용, 큰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총리를 비롯한 비서실장, 뭐 각 수석, 뭐 대변인 여기까지 정말 우파의 가치와 또 보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그런 사람을 임명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보수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뭐 집토끼란 말씀 정말 싫으시죠, 여러분? 산토끼, 집토끼 다 싫지만은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하고 부울경에서는 이른바 집토끼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산토끼 잡으러 다니고 호남에 있는 저쪽에 이미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린 이민 가버린 산토끼 잡으러 가겠다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했는지 허망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는지 이번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나 그냥 풀도 못 뜯어먹게 그냥 발로 채갖고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러면서 화가 나 있는 특히 TK 지역, 경북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TK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웬만해서 이 TK 지역은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라당 시절에 제가 이제 입당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저기도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런 한나라당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의 부부 모임을 이제 청와대에서 당선자 이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데 저는 그때 또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부부들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동반자,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부부였다, 정치적인 이 정치 부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안 검사 이렇게 보면 이제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경상도 말씨를 쓰는데 부인이 전라도 말씨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한 부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나라당의 경우는 뭐가 있느냐, 당직자도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이제 민정당 시절, 공화당 민정당 시절에 당직자들 이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민정당 시절부터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영호남 차별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호남 출신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민정당에서는 그걸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직자들 가운데 호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라당은 상당히 열려있는 정당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한나라당의 오퍼를 받기 전에 민주당의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의원들 이름들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명이 왔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서너 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모조리 호남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아, 내가 호남 출신이 아니면은 이 당에서는 어렵겠구나. 반면에 한나라당은 모자이크처럼 섞여 있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이거를 다 감싸는 정당을 우리가 흔히 포괄 정당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감싸는 포괄 정당. 근데 이 포괄 정당에는 지역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포괄 정당입니다. 그러나 좌파 민주당은 포괄 정당이 아니라 매우 배타적인 특별 정당이다, 특수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볼 때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위기일수록 잘 견디는 사람이니까 이 위기에 빛을 발하는 지도자 한번 보여주겠다, 나의 역량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몇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도어 스태핑을 저는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국민하고 직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역사상에서 사선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미디어에 굉장히 밝았던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막 그냥 국가 이렇게 이 기관 사업을 많이, 국가 사업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 돈을 풀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은 아직도 좋았어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실패였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굉장히 유능한, 말하자면은 전달자였습니다. 커뮤니케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변 정담이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이 난로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폼 잡고 앉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가볍게 이 양배추 캐비지 롤을 드셨습니까? 이런 이제 일상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벽난로 앞에서 다 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 다음에 만년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서 휠체어에 이렇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그때 인터넷이 없어서 그런가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다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노변 정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 아주 올 화이트 이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소통 능력이 좋고 커뮤니케이터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노변 정담이 아니라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직접 담화가 아니라 스몰톡,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해서 유튜브로도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안 되면 라디오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매체에 노출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파 문제로 우리가 당했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했어요. 저도 정말 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미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하고 푸근한 인성을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내밀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파 정도는 이겨먹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의 부엌이라든가 또 대통령실에 이 딸려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데서, 와,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럼 간식을 뭘 하냐? 김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적으로 부드럽게, 정말 은밀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엘고어하고 조지 부시하고 붙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엘고어가 조지 부시 주니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적 수준도 높았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물론 이 사람 민주당이니까 굉장히 위선적이었죠. 환경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집에 그 30개의 방에는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불을 그냥 환하게 켜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좌파고 그게 민주당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부시는 사실 좀 무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스펠링도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민주당 출입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시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에게 물어봤어요. 왜 부시가 좋으냐? 또 민주당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기자가
이 자기 노트북에 이 바탕화면을 부시로 깔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부시가 편해요. 엘고를 보면은 우리가 엘고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게 그냥 딱딱한 엘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딱딱한 엘고다. 그러니까 엘고를 보면은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부시를 보면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갖고 아주 푸근해가지고 부시를 이 백스크린에다 깔고서 기사를 쓴다고 하는 민주당의 여기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읽었던 이제 그 편지 중에서 정말 심금을 울리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80세의 할머님께서 자신을 할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한 분이 올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80세 된 할머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에다가 불면증을 겪고 있다. 총선을 겪고 나서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 윤석열 대통령처럼 훌륭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난 이 복을 이렇게 차버릴 수 있느냐. 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라면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글씨체 이걸 보면은 이 보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품이 정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글씨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멋진 글씨체를 갖고 계시죠. 바로 여기에서 그분은 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해결책도 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곰의 탈을 쓴 여우가 돼갖고 저들의 이 지독한 독한 야멸찬 저들의 비열한 전략과 맞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이 50.4%의 국민들이 좌파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좌경화됐고 정말 불구죽죽하게 물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겠지. 글쎄요, 국민들이 알아줄까요? 저는 좀 그게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외쳐야 됩니다. 악을 써야 돼요, 여러분. 악다구니를 부려야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말하자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터,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관계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서 국민의힘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나선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108명의 당선자가 있죠. 저는 이게 108번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가 뭐 그렇게 친윤도 아니고 뭐 이렇지만은 내가 당선된 거는 국민들이 나를 이준석 아류처럼 행동하라고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역구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경우에는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갖고 개인 지역구 게시판 국민의힘
뭐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때려치워라, 집어치워라, 어디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외롭게 두게 되면은 우리가 외로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법치를 내세운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이 보십시오. 조국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법을 짓이기고 법을 짓밟고서 정말 사회주의, 이제는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냐 아니냐. 윤석열이 그 답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윤석열 파와 한동훈 파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곳도 지금 윤석열 파와 한동훈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끼어든 게 뭡니까? 이준석 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대카에도 들어왔어요. 여옥대첩 카페에도. 그래서 카누라는 그런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준석 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순수하고 또 이런 분들은 뭐 의견에 귀는 기울이겠지만 저는 이준석은 너무 싫어요. 뭐 이러면은 얘가 또 달려들어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뭐 지역구에 나가고 저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갤러리는 지금 그 이간질로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여러분들 여옥대첩 카페에 가입을 해서 우리 보수 우파의 커뮤니티를 만들자.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지역을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 이거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패장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뜻으로 공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비례대표 명단 발표 5분 전에 용산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안 한 겁니다. 4시 10분 김영민 그렇게 4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못 챙겨줍니까? 조국은 리아도 챙겨주는데 후쿠시마 가서 물 떠온 거 하나 가지고 그 하나를 챙겨주는데 조명현 씨는 왜 못 챙겨줍니까? 목숨을 걸고 저 무시무시한 조폭들과 같이 을러대는 이재명에 대해서 법카를 고발했는데 왜 조명현 씨를 왜 비례대표를 못 줍니까? 또 우리 김일옥 교수님도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정덕이는 비례대표를 주는데 김일옥 교수를 왜 못 줍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국민의힘의 비례 리스트에서 버렸기 때문에 대구가 화난 겁니다. 지역구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투표를 했던 게 대구의 전통이었습니다. 보수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 것에서 지혜를 얻고 그거를 고쳐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지킬 게 있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그때그때 보수한다. 고쳐서 쓰자는 게 보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고 하루아침에 그냥 곡괭이질하고 그 다음에 촛불 쳐들고 깃발 날리고 공산주의 국가에 국기에 나오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꼭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는 보수, 방향을 잃지 않는, 헤매지 않는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물론 저는요, 이준석이를 내쫓은 거는 우리 자신이었죠. 보수 지지자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쫓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카눈지 뭔지 하는 그런 분탕질 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준석이가 당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헌 저지선 무너졌습니다.